안녕하세요. 내면탐험 모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느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단어들은 느낌 또는 감정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 중에 앞으로 어떤 단어들을 나의 삶에서 더 많이 느끼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한번 이 단어들을 하나씩 보시겠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느낌과 감정들을 주로 느끼면서 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의 미래에 이 왼쪽에 있는 느낌과 감정들을 주로 느끼면서 살면 어떨까요? 이 느낌들 중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에 머물러서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면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처럼 내가 주로 느낄 수 있는 이 느낌들로 나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오늘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마지막 실습까지 꼭 영상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보는데요. 이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이 감정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 자극이 왔을 때 환경에 대한 빠른 생존 반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뇌가 조율하는 적응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생존하고 의사소통하고 행동을 옮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감정과 느낌을 종종 혼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신경과학자 조셉 루드에 의하면은 1980년대에 처음으로 우리가 감정과 느낌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감정과 느낌은 서로 다른 뇌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루드 말에 따르면 이 느낌은 감정적 상황에 대한 의식 상태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시험을 망쳐서 왔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매일 게임하다가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가 났죠. 그러니까 화난 감정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이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이 느낌은 아들이 매일 게임하다 시험을 망쳤다는 아버지의 생각, 즉 어떤 의식적인 영역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아버지는 이 화난 감정으로 아들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에 우리가 매몰이 됐을 때는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선택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지? 그때 감정이 너무 매몰돼서 내가 그랬다고 스스로 비난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버지, 이 아빠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느낌, 그때 그 느낌을 연결되는 것을 안다면 그때 의식으로 가서 말로 분노를 표현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느낌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 여기서 이 화난 감정으로 아들을 때리는 반응으로 가기 전에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 통로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챙김이나 어떤 알아차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 조절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자기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러한 연습들이 결국에는 나의 느낌을 통해서 나의 의식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 느낌이 생각과 섞여 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이 감정이 지각이나 기억뿐만 아니라 이 믿음, 역할 등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감정적 경험은 개인적이면서도 맥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신체적 구성 요소로만 반응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상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이런 성고정관념에 기초해서 사회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부장적 문화를 좀 더 강화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고, 그리고 생각이 감정보다 우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눈물을 흘리면 약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슬픔은 느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통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 내면의 깊은 욕구,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와 연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혼합된 느낌의 대표적인 것을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노는 어떻게 보면 2차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의 감정의 신호, 느낌의 신호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억압하거나 그러면서 결국에 이 분노라는 감정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는 평가나 상황의 어떤 판단이 우리의 분노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당위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이 당위적인 것은 해야만 해가 뒷부분에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배려해야만 해. 내 애인은 나를 사랑해야만 해. 이 세상은 나에게 공평하게 대해야만 해. 와 같은 생각일 수도 있죠. 이런 나의 어떤 당위적인 생각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배려하지 않거나 내 애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나 이 세상이 나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이러한 우리의 당위적인 생각, 당연하다는 생각은 우리의 욕구,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단절하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과 분리된 감정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 상위 1%에 속하는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만 바렛이 비롯한 그런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분리된 감정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렛에 따르면은 이 감정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의 기억과 기대가 이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을 주로 구성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가 과거 기억에 따라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기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의 능동적인 생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올라온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 생각으로 많이 억압을 합니다. 감정을 조정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눈물과 감정을 억누르고,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덮어버린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회피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우리의 감정이 소외됐을 때 불안이나 우울증, 그리고 이런 어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견딜 수 없어서 약물이나 알코올로 마비시켜서 물질에 의존적이거나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이 감정이 폭발하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폭력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우리가 감정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느낌으로 위장한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
늘 감정과 혼동되도록 언어를 배워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나는 뭐뭐처럼 느껴" 라고 말하면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은 우리 내면의 감정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을 붙여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린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껴", "나는 속았다고 느껴", "나는 버려졌다고 느껴" 와 같은 표현이 있죠. 이 무시했다는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판단과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실제로 우리의 감정 상태라고 볼 수가 없죠. 이때 우리의 느낌은 화나거나 속상하거나 몸이 축 처진다와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무시했다는 생각에 기반했을 때 내 몸의 느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상대방을 나의 판단과 해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감정에 대해 회피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방이 우리 감정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말해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비폭력 대화는 우리의 느낌을 어떤 내면의 힘의 열쇠로 바라보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감정이 매몰될 수도 있는 옳고 그름의 사고방식에서 욕구와 연결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우리의 주관적 판단과 해석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잠시 멈출 수가 있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내가 좀 적응해 나가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죠. 우리의 신체와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귀를 더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 비폭력 대화가 우리의 언어로 스며들수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많이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적 조건에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욕구와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이 생각이 우리의 반응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의 감정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 감정과 생각을 탐색할 때 비폭력 대화로 자기 공감 아니면 자기 연결을 실천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욕구를 바탕으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감정을 관찰하고 느낌도 관찰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그 생각에서 감정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내면의 공간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 공간이 넓어지면 어떤 상황에서 감정에 반응하거나 감정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럼 그 넓어진 공간에 타인이 들어올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생각과 혼합된 느낌에서 느낌을 분리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소중한 요구를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무시한다, 타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 판단, 평가, 해석, 그런 것에서 느낌을 따로 떼어서 이때 나의 느낌은 무엇이지? 그 느낌 뒤에 나에게 무엇이 중요해서 이 느낌이 오는 걸까? 이런 느낌과 생각을 의식적으로 구별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내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연민으로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나의 어떤 분노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분노, 수치심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연습은 나의 생각과 느낌을 분별하는 연습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음식에 관련돼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이 음식에 대한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인식을 좀 넓히고 그런 도움을 좀 받기 위해 이 실습이 좀 고안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기록을 하고 싶으시면은 조용한 공간에서 펜과 종이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우선 지금 이 순간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음식일까요? 그리고 이 음식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느낌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숨을 쉬면서 그 느낌을 즐길 때 나의 몸의 감각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혹시 이 음식과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기억이 있을까요? 그 기억을 떠올릴 때 나의 몸에서는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있으세요? 그 감각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이 감각과 관련된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처음에 이 느낌을 떠올렸던 어떤 음식,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느낌, 이게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그리고 내가 이 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음식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이 음식에 대한 느낌에 영향을 줄까요? 지금까지의 이 음식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나의 느낌, 그리고 생각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오늘 이 실습, 이 탐험을 돌아보면서 생각이 나의 느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 생각들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느낌이 바뀐 게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배우거나 오늘 경험한 것이 어떤 다른 영역, 내 일상에서 다른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떠올렸던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해준 음식이었어요. 만들어서 저에게 주었었는데 그래서 좀 고마운 느낌이 좀 떠올랐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한 게 떠올랐죠. 그러면서 되게 뭉클하기도 했어요. 저의 그 몸의 감각을 좀 알아차렸을 때. 그러면서 그 음식이 재료가 좀 더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좀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 삶에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다른 영역에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어 저는 이런 선물 같은 거를 받았을 때 그때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어 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연습을 하면서 '아 내가 그런 선물을 받고 나서 나중에 그런 거를 사용할 때 그때의 그런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좀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런 사용하 선물 받은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할 때 좀 더 그때의 그 순간들을 좀 떠올리면서 이런 고마움이나 감사함, 그리고 그 뭉클함을 좀 더 느끼면서 그 선물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좀 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오늘의 경험이 삶에서 어떻게 좀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오늘 이런 연습이 나의 어떤 느낌 그리고 감정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해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의 이런 충족되는 느낌들을 좀 채워나가시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 준
스스로에게 감사 표현을 좀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시간을 함께 해 줘서 고마워.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